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훈련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 허리 회전과 코킹을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. 안녕하세요, 얄자TV 찐코치입니다. 자, 오늘은 선수분들의 공 던지는 수준을 완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이 코킹과 이 허리 회전을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. 자, 이 코킹은 질리도록 들었죠? 이 팔꿈치 회전인 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투구 스킬이고, 이 허리 회전은 말 그대로 내 허리를 회전시켜서 이 몸통을 사용하는 투구 스킬인데, 이 코킹과 허리 회전을 연계해서 같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코킹 같은 경우는 팔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이고, 이 허리 회전 같은 경우는 몸통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허리 회전과 코킹을 연계해서 사용해야만 에너지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투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허리 회전과 코킹을 연계하지 못하고 따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좋은 투구를 할 수가 없겠죠. 저가 프로팀에서 방출됐을 당시에 이 구속이 많이 저하가 돼서 이제 팀에서 짐을 싸서 나오게 됐었는데, 지금 잘 생각해보면 이 허리 회전과 코킹을 연계하는 방법이 잘 안 돼서 구속이 많이 떨어지고 투구 밸런스나 타이밍이 많이 박살났었는데, 만약 그때 당시에 이 방법을 좀 알았다면 그래도 좀 프로팀에서 조금은 더 비벼보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요. 눈물 좀 닦고 올게요. 지나간 일이고,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훈련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 허리 회전과 코킹을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. 자, 이 허리 회전 같은 경우는 내가 공을 던질 때 의식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공을 저쪽 방향으로 던진다면 우리가 허리 회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을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허리 회전은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허리 회전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,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 팔꿈치 회전 원인 코킹을 반으로 나눠 볼 거예요. 이 팔꿈치 회전을 반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, 이 코킹 같은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죠. 밑에서 팔꿈치 회전을 돌리는 유형이 있고, 수평에서 돌리는 유형이 있고, 이 위에서 돌리는 유형,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, 근데 이 팔꿈치 회전은 어디 위치에서 만들던 이 팔이 굽혀지는 반원과 펴지는 반원으로 나누어져요. 그래서 굽혀지는 반원, 펴지는 반원. 그런데 선수분들이 이해하기 더 쉽게 이 팔이 굽혀지는 반원을 내회전이라고 칭하고, 이 팔이 펴지는 반원을 외회전이라고 칭할게요. 그래서 내회전, 외회전, 내회전, 외회전으로 이 팔꿈치 원을 만드는데, 이렇게 내회전과 외회전을 구분을 짓는 이유는 이 팔을 굽히는 내회전 부분이 바로 코킹이고, 이 팔을 밖으로 펴내는 외회전 부분이 바로 공을 던지는 팔로스로예요. 아니,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, 우리가 이 허리 회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팔꿈치 회전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 내회전인 코킹과 이 외회전인 팔로스로를 구분하지 못해요. 내 몸이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이 코킹과 허리 회전을 연계한다는 게, 이 팔꿈치 회전을 밑에서 만들던, 수평에서 만들던, 위에서 만들던 이 내회전 코킹을 사용할 때 허리 회전을 같이 사용해야만 내 몸이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있고, 이 팔꿈치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. 이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야만 이 팔을 피는 외회전 동작이 이제 팔로스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내회전 코킹이라는 동작이 어떻게 보면 이 공을 던지기 위해서 이 공 잡은 손을 위로 끌어올리는 동작인데, 이렇게 코킹으로 공 잡은 손을 끌어올릴 때 허리 회전을 같이 사용하지 못하면 이 팔꿈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. 공 잡은 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, 자, 공 잡은 손은 올라왔는데 팔꿈치가 안 나왔다는 건 이미 투구 폼이 끊겼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끊긴 상태에서 그나마 허리 회전이 돌 때 다시 팔꿈치가 나오고 공을 던지면 선방한 거예요. 하지만 많은 선수분들이 이렇게 공 잡은 손이 올라온 상태에서 허리 회전이 들어갈 때 팔꿈치 내밀 생각을 안 하고 공 잡은 손을 내밀 생각을 해요. 자,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, 이렇게 되면 내 폼에서 코킹이 삭제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저도 이것 때문에 프로팀에서 마탱이가 갔던 거예요.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가 뭐다? 이 코킹으로 공 잡은 손을 끌어올릴 때
무조건 허리 회전이 같이 사용돼야만 이 팔꿈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. 그럼 지금부터 이 둘을 연계하는 훈련 방법과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훈련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건데 이 코킹과 허리 회전의 디테일한 훈련은 이미 이 두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아요. 그럼 이 코킹과 허리 회전을 연계하는 훈련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. 제가 앞서 말한 이 내회전 코킹을 만들 때 이 허리 회전을 같은 타이밍에 사용해 주시면 돼요. 내가 이 코킹을 밑에서 형성하는 유형이다. 그러면 이 밑에서 내회전 코킹을 사용할 때 이 허리 회전을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수평에서 코킹을 사용하는 유형이다. 그러면 똑같이 이 수평에서 내회전 코킹을 만들 때 허리 회전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위에서 코킹을 만드는 유형이다. 그러면 이 내회전 코킹이 들어갈 때 허리 회전을 또 사용해 주는 거예요. 정말 간단하죠? 이 타이밍들만 맞춰주면 돼요. 자, 그런데 훈련 방법은 간단했지만 이 주의사항은 좀 오늘 많아요. 그래서 주의사항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면, 자, 주의사항 첫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했던 이 팔꿈치를 앞으로 내민다. 이 표현은 이 공 잡은 손보다 팔꿈치가 앞으로 나온다는 표현이지 이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라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어 버리면 이 스로잉 아크가 작아져서 큰 에너지를 사용 못해요. 그래서 이 팔꿈치를 앞으로 나온다는 뜻은 이 공 잡은 손보다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주의사항 두 번째로는 이 허리 회전 같은 경우는 적당히 허리 회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과도한 허리 회전을 돌려버리면 또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버리게 돼요. 그러면 스로잉 아크가 또 작아지겠죠. 그래서 이 허리 회전은 과도한 허리 회전이 아닌 적당한 허리 회전을 돌려줘야 돼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 세 번째로는 제가 이 팔을 굽히고 피는 동작이 코킹과 팔로 스로우를 만든다 했는데 그렇다고 진짜 이 팔을 그냥 굽히고 피면 안 돼요. 이렇게 되면 이 원심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또 에너지 전달이 수월해지지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굽히는 동작도 원으로 굽혀주고 피는 동작도 원으로 펴주는 거예요. 원으로 굽히고 원으로 핀다. 원으로 굽히고 원으로 핀다. 원으로 굽히고 원으로 핀다. 자, 오늘은 이 허리 회전과 코킹을 같이 사용하는 연계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 투구가 어려운 이유가 이 메커니즘 하나만 이용한다고 좋은 투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메커니즘과 메커니즘을 이렇게 연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투구가 어려운 거예요. 한마디로 내가 코킹을 배웠다고 내가 뭐 허리 회전을 배웠다고 투구를 잘하는 게 아닌 또 이 둘을 연계해야지만 좋은 투구를 할 수 있어서 투구가 어렵다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야늘자TV 채널이 선수분들이 좋아하는 야구 재밌고 잘할 수 있도록 이 메커니즘은 메커니즘대로 메커니즘을 연계하는 방법은 연계하는 방법대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.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이코치였습니다.